영수가, 제발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 네가 대신 자백해줘. 엄마, 그게 무슨... 너는 딸이잖니. 아들은 집안을 이어야지. 소년원에 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기록이 남으면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해. 하지만 너는 여자니까 결혼만 하면 되잖아. 지금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겨울 오후 고급 아파트 30층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느리게 춤추고 공기는 고요합니다. 그 햇살 아래 창가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최영숙, 62세. 손에는 따뜻한 차 잔이 들려 있고 김이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저 멀리 한강이 은빛 물결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숫자로 말합니다. 200억, 건물 5채,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천만 원. 그 기준으로 보면 최영숙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숫자로 잴 수 없습니다. 그건 가슴속 무게로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영숙의 얼굴은 주름이 잡혀 있지만 눈은 여전히 맑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림자, 분노라는 이름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 단단한 성공의 기초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 7식구가 모여 사는 집.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장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 이불 속에 웅크리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당시 영숙은 12살이었습니다. 5남매 중 넷째 딸. 언니가 2, 오빠가 1, 그리고 남동생이 1 더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귀하던 시절, 넷째 딸은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엄마는 영숙을 낳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5째야말로 아들일 거라는 기대 속에서 영숙은 그저 중간에 끼인 그림자 같은 아이였습니다. 다행히 막내는 아들이었고 그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것은 막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좁은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작은 접시 위에 계란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글지글 부쳐진 계란 후라이. 노른자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밥상 앞에 모여듭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앉고 오빠가 그 옆에, 막내 남동생이 엄마 옆에 앉습니다. 영숙과 언니들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자, 밥 먹자. 오늘 계란 3개 샀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계란 후라이를 집어 아빠의 그릇에 하나, 오빠와 막내의 그릇에 각각 1개를 올려줍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리며 하얀 밥 위에 황금빛 강을 만듭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계란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나도 먹고 싶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런 말을 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계집애가 뭘 그렇게 먹으려고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래서 영숙은 입을 다뭅니다. 그저 밥과 된장찌개만 먹습니다. 건더기는 별로 없고 국물만 자작합니다. 막내 남동생이 계란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엄마도 따라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크려면 단백질 먹어야지.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씹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뭔가 함께 삼켜지는 기분이 듭니다. 서러움이든 폭이든 무언가가.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젓가락은 언제나 오빠와 남동생에게만 향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 닭볶음탕, 생선구이. 무엇이든 좋은 것은 아들들의 몫이었습니다. 영숙은 늘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더 혼났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말 대신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혼나지 않는다는 것을, 존재를 지우면 미움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추운 방 한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영숙.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삐익, 삐익. 낡은 창문 틈으로 외풍이 들어옵니다. 영숙은 배를 감싸쥐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도 계란 먹고 싶은데. 하지만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영숙은 밝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고 선생님 심부름도 잘했습니다. 시든 꽃도 다시 피어나듯 사랑받지 못해도 예쁘게 자라려고 애썼습니다.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어. 계란도 고기도 뭐든지. 그건 작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위로로 영숙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숙은 19이 되었습니다. 1980년. 봄이 오는 계절이었지만 영숙의 삶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작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일상. 손은 거칠어지고 어깨는 늘 결렸습니다. 하지만 월급날만큼은 기뻤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로 자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서려는데 집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서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엄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서 있고 경찰 2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 한 명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이건 명백한 형사사건입니다. 소년은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동생, 16살, 고등학생. 그 아이가 장난으로 아버지의 차 키를 몰래 가져다가 주차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 그때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네, 네가 했다고 해라.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다가와 영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영숙아, 제발.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 네가 대신 자백해줘. 엄마, 그게 무슨. 너는 딸이잖니.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이어야지. 소년원에 가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기록이 남으면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해. 하지만 너는 여자니까 결혼만 하면 되잖아.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계란 한 조각,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생을 대신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못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인생이 있어요. 저도 꿈이 있어요. 왜 제가 동생 대신 감옥에 가야 해요? 그러자 엄마가 영숙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영숙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우리 아들 감옥 보내면 엄마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아빠도 미안하다. 하지만 동생을 생각해줘. 영숙은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불을 적실 만큼 울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싫어요라고 말하고 짐을 싸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절하면 엄마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가족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은 평생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주면 엄마가 날 사랑해줄까? 그런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영숙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가 달려와 영숙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그 품에 안긴 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영숙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가 차를 몰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경찰은 의아해했습니다. 넌 운전면허가 있나? 아니요. 무면허입니다. 그럼 왜 차를 몰았어? 그냥 호기심에.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영숙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영숙은 소년원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영숙은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남동생은 법정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교도소, 회색빛 건물, 차가운 복도, 삐걱거리는 철문. 영숙은 그곳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온수는 부족했고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떨며 잠들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면회를 왔습니다. 부모님이, 형제가,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겨울, 영숙은 면회 날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올 거야. 아니면 언니라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겨울이 되자 영숙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작은 창문 사이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먼 별들.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성공할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다짐. 영숙은 그 분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분노가 영숙을 지탱했습니다. 1983년 봄, 영숙은 출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은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긴 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만 봤습니다. 남동생은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엄마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시집갈 나이도 됐는데 중매 좀 봐줄까?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저 깜빵 다녀왔어요. 누가 저한테 장가 오겠어요? 그러게. 괜히 오버해서 자백하더니. 엄마의 말에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이제 와서 어쩌겠니? 됐다. 영숙은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덕분에 대학 잘 다니고 있잖아. 나중에 뭐 보답하겠지. 보답. 그 단어가 영숙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신발 한 켤레.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아, 뭐하니? 집 나갈 거예요. 집을 왜 나가? 어디 가서 살려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보단 나을 것 같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니? 은혜요? 영숙이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전 은혜 같은 거 받은 적 없어요. 평생 계란 한 알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고기도 사랑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빼앗아 가셨잖아요. 야, 그게 무슨. 이제 됐어요. 저 혼자 살 거예요. 영숙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빌딩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면 낮에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중국집 배달, 자장면과 짬뽕을 오토바이에 싣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볐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은 3시간 남짓. 밥은 김밥 한 줄이나 컵라면 하나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책을 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회계책, 경영책, 투자책. 눈이 감길 때까지 읽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가족들보다 더 잘 산다. 그들이 날 무시했지만 언젠가 날 부러워하게 만들 거야. 분노가 영숙의 연료였습니다. 분노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노 덕분에 영숙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986년. 영숙은 돈을 모았습니다. 적금을 부었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 5평짜리 작은 가게. 떡볶이와 순대를 팔았습니다. 영숙이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요리하고 직접 서빙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밤마다 연구했습니다. 고추장 비율을 바꿔보고 설탕의 양을 조절하고 어묵을 다르게 썰어보고 3개월쯤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영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가게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 영숙은 2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가게였습니다. 20평짜리 분식집. 그리고 또 5년 후 3번째, 4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영숙은 번 돈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작은 상가를 샀고 그 상가가 오르면 팔아서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영숙 씨, 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분노 덕분이에요. 미움 덕분이에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왔습니다. 영숙은 이제 큰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2채, 여의도에 상가 3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200억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더 성공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슴속에 분노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가끔 가족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남동생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했고 아이도 2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아닌 평범한 삶. 오빠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택시를 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언니들도 각자 시집을 갔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마, 내가 이겼어. 나만 성공했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속 허전했습니다. 영숙은 더 많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영숙은 그렇게 62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 맞나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 큰언니야.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큰언니, 4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큰언니. 언니? 응, 오랜만이다. 영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엄마가요? 응, 요양원에 계신데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1~2달 안에.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엄마가 너 보고 싶다고 하셔. 죽기 전에 영숙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 수 있니? 아니면 안 와도 돼. 이해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으니까.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40년 넘게 보지 않은 엄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엄마. 영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미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결정했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오자.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건물. 영숙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얼굴만 보고 오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영숙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세요. 들어가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창가에 침대 하나. 그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 한 분. 아니, 엄마였습니다.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엄마는 크고 강했습니다. 무섭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엄마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영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봤습니다. 수가.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마르고 떨렸습니다. 핏줄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의 손을 만지려고. 영숙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츠렸습니다.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너한테 그런 짓을 시킨 게 평생 후회했다. 엄마, 너를 딸이 아니라 희생으로만 봤어. 사람으로 안 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떨리는 울음. 영숙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엄마도 잘못 배웠어. 엄마도 딸로 태어나서 차별받으며 자랐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어. 미안하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40년 묵은 상처. 엄마, 저는 평생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냥 한 번이라도 엄마가 저를 안아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미안하다, 영숙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이토록 늦은 사과를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싸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너 잘 살고 있다며. 네, 언니한테 들었어. 네가 성공했다고. 큰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그렇게 강하게 살아준 게.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 엄마, 전 강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분노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엄마한테, 가족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악착같이 산 거예요. 알아.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엄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그 손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 엄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고맙다. 영숙도 울었습니다. 그날 영숙은 요양원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그동안의 삶 이야기. 엄마는 영숙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이 떠나려 할 때 엄마가 물었습니다. 영숙아, 다시 올 수 있니?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시 올게요.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 영숙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40년 동안 숨겨뒀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달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오빠, 그리고 남동생. 모두 늙어 있었습니다. 영숙처럼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다, 영숙아. 응, 오랜만이에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영숙은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엄마,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 영숙은 남동생을 따로 만났습니다. 남동생은 이제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응, 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산 적이 없어. 영숙은 남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남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미안했어. 매일 생각했어. 누나가 나 대신 감옥에 가는 동안 나는 뭘 했나?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그게 다 누나 희생 위에 쌓인 거잖아. 사실 나도 엄마한테 얘기했어. 내가 직접 자백하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울면서 막았어.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어. 남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누나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따뜻했습니다. 동생아, 너도 피해자야. 뭐? 너도 그 상황의 피해자였어. 엄마와 아빠가 만든 상황에. 하지만 나도 오랫동안 너를 미워했어. 증오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너도 어렸어. 16이었잖아. 그때 너한테 무슨 힘이 있었겠어. 남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그리고 너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잖아. 그것도 감옥이야. 보이지 않는 감옥. 영숙은 남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비싼 차도 없었습니다. 넓은 집도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인생을 죄책감 한켠에서 조심스레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움과 죄책감, 그 굴레에 모두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영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생아, 너 용서할게. 남동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용서해. 이제 됐어. 남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누나. 정말 고맙다. 영숙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가슴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사라지자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성공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가끔 남동생과 연락했습니다. 언니들과도 만났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을 위해 용서한 것이니까요.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고급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것도 남동생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분노로 쌓아 올린 성공은 단단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용서로 얻은 평화는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계란 하나. 어린 시절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계란 한 조각. 지금 영숙은 원하는 만큼 계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황금빛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계란 프라이를, 부드러운 계란찜을, 고소한 계란말이를.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로 필요했던 건 계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랑이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였습니다. 영숙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지난 상처들을, 오래된 분노들을 모두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분노 대신 따뜻한 평화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한 판, 10개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계란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표면, 그 안에 담긴 생명.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계란을 톡 깨뜨려 팬 위에 떨어뜨립니다. 노른자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흰자가 부글부글 익어갑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먹고 싶었던 그 냄새. 영숙은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포크로 노른자를 톡 찌릅니다. 황금빛 노른자가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한 입 베어 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영숙은 천천히 씹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맛있다. 단순한 계란 후라이 한 입. 하지만 영숙에게는 62년을 기다린 맛이었습니다. 영숙은 계란을 다 먹고 접시를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계란 한 알의 인생. 누군가에게는 그저 아침 식사일 뿐인 계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은 압니다. 그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노로 성공을 이룰 수는 있지만 평화로 행복을 이룬다는 것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용기라는 것을. 영숙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별들. 그리고 영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동생아, 너도 이제 괜찮아.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영숙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